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비탈릭과 이더리움과 나라는 영상 보시고 마지막에 좀 놀라셨죠? 뭐 말을 하다가 그렇게 끊어버리냐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그 뒤로도 한 15분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제 고민을 하고 뒤를 그냥 날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말도 더듬고 흥분도 했고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그 부분은 따로 찍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끝나서 그렇지 사실은 그 안에서 할 말은 다 한 겁니다. 뭐 제 영상을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하는 스타일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아마 제 스타일을 좀 이해하실 텐데 뭐 다 내용이 있는 겁니다. 네. 디파이하고 NFT도 뭐 다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그 책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마 이제 또 원활하게 그 여러분들께 그 주문하신 분들께 아마 갈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아마 그게 오자 몇 개 수정하고 이제 다시 찍느라고 좀 약간 딜레이 된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스마트 콘트랙도 주문이 들어와서 다시 찍어야 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제가 그 욕 먹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GA족보 서문에도 썼지만 사실은 GA족보가 작년에 제가 쓸 때 2018년에 출판했던 스마트 콘트랙을 좀 이제 낡았으니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개정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다시 쓰자 하고 새 책을 쓰면서 스마트 콘트랙에 있는 내용이 스마트 콘트랙 책이 얇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콘트랙에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A족보를 보시고 스마트 콘트랙을 사서 보시면 약간 이건 좀 뭔가 약간 좀 사기당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스마트 컨트랙에만 있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을 인문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그런 책인데 뭐 절판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이로는 절판이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 책들 경제학적 상상력, 인문학적 상상력, 비트코인 강했다, 스마트 컨트랙은 전부 이북으로 조만간 올라올 거라고 출판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은 사실은 뭐 그게 이북으로 갔을 때 그림이 깨지느냐 여부를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그림 뭐 잘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킨들로 저는 아마존에서 원서를 읽는데 그 킨들이 다 좋은데 그 도표나 이 그래프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되게 작게 지원되고 뭐 크기를 키우도록 되어 있지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은 이제 그림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조만간 부자가 되실 분의 처녀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장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그건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 제자 중에 한 친구는 비트코인 강했다 초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지금보다 몇 년 전에 저한테 선생님 이 초판이 나중에 엄청 비싸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뭔 소리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초판을 찾아봤는데 저한테 없는 거예요. 저한테 초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300불을 보낸 그 지인들 중에 버리지 않았으면 그 초판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거기다가 제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싸지면, 저를 무시했는데 이제 돈 벌면 더 억울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 제 제자들은 제가 사인해줬죠. 그래서 그나마 비싸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강했다에는 이제 그림들이 있죠. 재밌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쥐들이 이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화폐를 엄청 찍어내요. 근데 이제 쥐들이 이제 화폐를 실어 나르면서 박쥐들이죠. 우린 모두 부자야, 제기라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 조만간 먹을들께서 당하실 일이 그 그림 안에 함축되어 있죠. 아주 짧습니다. 그림이 한 페이지짜리인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는데 이제 부자 됐는데 제기랄이죠. 예술 작품입니다. 그 나름대로 소장하면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책은 품절 됐고 중고도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리미티드였던 거죠. 그때 그 시절에만 딱 리미티드 됐던 저한테 초판을 받고 감격해가지고 제 사인 받고 그 책이 비싸질 거라고 믿은 그 친구는 지금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조만간 부자가 아니라 그분은 지금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인품이 좋아야 복도 받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주변을 보니까 일단 머리가 안 되더라도 인품이 돼야 됩니다.
제 주변에 저보다 가방 끈긴 분들이 저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거 안 보시겠죠, 뭐. 아무튼, 네. 예. 뭐, 책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2017년도 9월 달에 저기 그 과분하게도 그 포항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드림 콘서트라는 건데 그 포스코에서 후원하는 그 박태준 기념관에서 이제 하는데요. 그 저 전에 오셨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저 전에 오셨던 분이 네이버 이희진 회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대접을 받고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그 관계 되시고 저를 초대해 주신 포스코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갔는데 와, 그 드림 콘서트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드림 콘서트 측에서 이제 그 지역사회 분들한테 이제 지역사회라고 해봐야 다 뭐 사실은 뭐 어떻게든지 간에 포스코하고 다 연결된 가족들이죠. 근데 어쨌건 이제 그 샌드위치를 300개를 준비했는데 저녁 시간하고 겹치니까 300개가 그냥 뭐 시작과 동시에 나갔고요. 이제 샌드위치도 못 먹고 뭐 물도 못 먹고 제 강의를 2시간 동안 서서 들으셨어요. 홀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아주 멋있는 홀이었는데, 네. 제가 그날 이제 마이크를 딱 잡고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비트코인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굉장한 심리적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업앤다운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출렁거리실 거고 괴로움을 당하실 거고 잠시 좋았다가 나락으로 갔다가 심리적인 기복을 겪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리실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침묵을 가져간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날 500만 원이었어요. 마침.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마음의 평화를 지키다가 3년 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하고 강의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예언자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멋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뭐 제가 뭐 아우라도 없고 그런데 그날 뭐 이게 저도 흥분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 그 목마름 이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이슈였죠. 그래서 2017년도 9월에 그 목마름으로 이렇게 쫙 저를 보러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보러 쭉 오신 분들 뭐 나이 어리게는 고등학생부터 그 포스코 임원들까지 포스코 사장단들까지 쫙 이렇게 계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머글들은 지금 자기가 비트코인을 공부하지 않거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랑 무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비트코인은 한국은행 국장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게 화폐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폐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게다가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게 없어질 것이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멈출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찻잔을 넘어서서 진짜 태풍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라도 미리 당겨서 고통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3년 후에 4년 후에 웃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웃지 못하더라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와 그때 내가 정말 선택 잘했다. 그때 선택 안 했으면 지금 너무 힘들었겠다 심리적으로.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 질투하고 질시하고 저것도 언제 망하나 저거 정부가 왜 안 막아주나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비틀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물결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하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은요 공부하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지만 공부하고 좀 살아. 그거는 제가 이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 주변에 7년 동안 비트코인을 권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의 제 자리매김이 내가 지금 영업하는 사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사준다 그래서 저한테 이득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주식이라면 그 주식을 많은 사람이 살수록 그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권하는 게 이타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동기이기도 한데, 비트코인은 좀 다르죠. 비트코인은 바닷물 같은 곳이라서 너무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라서 제 주변 사람들이 사건 말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권하면 이제 좀 이렇게 꺼려 하죠. 워낙에 이게 좀 컬트적이고, 그 다음에 얼핏 보면 튤립 같고, 내가 이제 물렸으니까 망하면 혼자 망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까지 이렇게 같이 늪으로 빠지고 싶은 그런 심리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눈으로 저를 보는 걸 제가 알죠. 그래서 이제 사라고 강권하기보다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라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수식이죠. 저의 이제 표현 방식인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 공부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공부만 해요. 사실은 제가 어느 교수님들 많이 모인 강연장에서, 그분들은 전부 우리나라 블록체인 쪽에 일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니까 뭐 열려 있는 분들인데, 비트코인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유명하신 분들이 하나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저 좀 약간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선비들의 한계일 수도 있죠. 자기네들은 어떤 이유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하는 거야. 안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옹호한다거나 이제 블록체인을 옹호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또 되게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이제 그분들의 이제 선택이니까 그렇게 놔두고요. 제가 제 주변을 보면 느끼는 바는 비트코인은 사고 공부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나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산다는 건 되게 좋은 말이지만 되게 이상적이고, 비트코인은 그냥 사고 공부하는 게 맞죠. 그리고 더 신랄하게 말씀드린다면 비트코인은 사고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공부하면서 다시 그 수렁에서 올라오는 그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렇게 견뎌 나가는 거죠.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장엄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원래 비트코인이 그런 겁니다. 네. 오늘은 주말이라서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디파이 NFT 얘기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어제 다 찍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날려버렸어요. 다음에 좀 정돈된 마음으로 다시 찍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돈을 못 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학구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는 이제 빵빵빵 이렇게 그 내용만 치는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혼자 틀었던 이유는, 그거 가지고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도 하면서 제 경험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이걸 켰던 건데, 저는 뭐 많이 보시면 한 500명 보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쭉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보셔서 저도 좀 긴장이 되고, 뭐 좀 정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올리시고 또 여러 욕구가 있어서 이게 제가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고려를 해야 돼서 좀 많이 이제 컨셉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그래도 원래 취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은 여러분들께 음량이나 편집이나 영상 기대를 전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서론이 길다는 것에 대해서 제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하던 대로 하라고, 서론 재밌다고, 혹은 뭐 서론 계속 떠들라고 그렇게 해서, 그건 이제 우리가 합의가 된 것 같아서 어제 영상에서도 뭐 앞에 잔뜩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배우실 수 있다면 배우시는 게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누가 저의 스승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저의 스승은 바로 이 책입니다. 2014년도에 정말 막막했잖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비트코이너들이 이제 어웨이크닝이라고 말하는데요. 각성을 하고, 저도 한 달 이상 잠을 못 자고 이제 그 당시에 살던 집의 아파트의 블록을, 그 아파트가 몇 개가 모여 있는 블록을 한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삥삥삥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흥분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는 건데, 이 책은 사토시의 서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번역책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은 원서인데 2013년도에 제가 바로 어웨이킹 하고 나서 바로 아마존에서 찾아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진짜 여러 번 읽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 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메일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했던 내용들을 모은 겁니다.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한 책을 읽은 제 제자한테 번역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뭐 괜찮다는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책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주가 엄청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기술자들이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질문할 때는 엄청나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이 책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성 있는 인격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여러 사람이란 생각이 들진 않아요. 물론 이제 개발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제가 어제도 비탈릭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정말 여러 번 읽으면서 사토시라는 인물에게 푹 빠졌었기 때문에 비탈릭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사토시는 진짜 인문학의 강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토시를 경제학 천재라고 해야 돼요. 프로그램 천재라고 해요. 철학자라고 해야 돼요.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인물인데요. 글도 되게 쉽게 씁니다. 머리가 명징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2008년도 9년도니까 얼마나 여기에 등장하는 질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 천재들이 막 이렇게 혼미하게 물어보는 걸 사토시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처럼 딱딱 정리해가지고 대답을 해주죠. 이 책을 읽던 2015년도 어느 날, 여러 번 읽었죠, 저는.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이제 붙잡고 이제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랬는데, 2015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딱 어떤 걸 깨달았어요. 이게, 코인이라는 게 가치하고, 이게 확산하고, 이게 서로 기란 관계구나. 영어로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구나. 이게 모순이구나.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하고 똑같아. 비트코인이 그렇게 오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오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거라면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딱 이런 워딩을 저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건 맞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고민이 어느 한 부분의 고민이 쫙 이해가 됐는데 그게 지금 재현이 가능하냐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비트코인이 되느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냐라는 것에 간접적인 이제 대답이기도 하겠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코인이 이제 우리 한국은행 국장님 이제 빈 그릇이라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빈 그릇에 무엇을 담아서 보내야 되는데 담아서 보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사기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제 답은 이제 뭐 입자 파동 이런 어려운 얘기 해가면서 했지만 이게 어쨌건 비트코인은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담긴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코인이라고 합시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다 그렇다 보죠. 그러니까 뭔가를 담았다면 그건 코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가증권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자화된 주식이나 전자화된 채권이죠. 상품권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보장하는 거지. 내용물이 담겨 있죠. 뭐 아시아나 마일리지나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은 우리들끼리는 이제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자고요. 코인은 아무것도 안 담긴 게 코인이다 이렇게 따져보죠. 아무것도 안 담겼는데 이게 가격을 가졌다. 이 코인에 대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통찰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코인의 그 가격과 이것의 확산은 모순이다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턱을 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전혀 없죠. 쓸모가 없잖아요. 마치 팩시밀리를 만들어 놓고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팩스를 보낼 사람도 없고 내가 보낼 대상도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코인은 뭔가를 담고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확산이 생명이거든요. 그냥 코인을 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다 갖고 있어.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100만 개? 나는 내가 만든 비트코인 200만 개 갖고 있는데 내가 더 부자야. 이러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전혀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퍼뜨리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나눠줘요. 공짜로 막 나눠줘요.
그럼 확산은 좀 더 됐겠죠. 그래서 뭐 10,000명한테 확산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좀 이게 화폐적인 성격은 더 부여됐죠. 그래서 이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죠? 왜 가치가 없을까요?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눠줄 때 답이 있는 거죠. 나눠줄 때 돈 받고 나눠주셨어요? 공짜로 나눠주셨어요? 네, 이걸 확산시키려면 공짜로 나눠줘야지. 공짜로 나눠줘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거를 뭐 1달러 받고 나눠준다, 10달러 받고 나눠준다 그럼 누가 받겠어요, 그거를. 그죠? 저도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로컬 블록체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인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발행해서 그거를 예쁘게 상품권처럼 만들어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들어와서 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역시나 막 이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마 그거 어디다 뒀다가 잃어버리고 뭐 이거 언제 이거 가격이 올라가 뭐 이러고 이제 무시하고 이러겠죠. 뭐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내가 공짜로 줬기 때문에 얻는 사람도 공짜로 얻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코인이 되기 위해서는 확산돼야 되는데 확산시키려면 공짜로 뿌려야 되고 공짜로 뿌리면 공짜였기 때문에 공짜고 돈 받고 뿌리려더니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확산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되니까 나 혼자 갖고 있으니까 또 역시 화폐가 안 되고 어렵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실은 시스템 설계는 굉장히 아름답고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연역으로 뚫리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1달러를 넘지? 1달러를 넘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만 개를 가지고 있냐면 사토시 나카모토 컴퓨터로 혼자 채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채굴 기록을 보면 논스 값이 굉장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뭘 알 수 있냐면 컴퓨터 한 대가 채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컴퓨터 한 대가 채굴하니까 무작위 값이어야 되는 것마저도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건 사토시 나카모토 혼자 채굴할 정도로 아무도 가치를 인정 안 했던 거죠.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100만 개는 당시에는 쓰레기였던 거죠. 그래서 뭐 누가 달라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피자 시켜가지고 막 2만 개 주고 1만 개 주고 이런 것들도 막 하나의 배포하는 방법인 거고 그것이 이제 신화처럼 남아가지고 피자 가격이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거의 본질은 그냥 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주는 건데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없었어요. 비트코인도 0.0000001달러도 안 됐던 거죠. 누가 이렇게 전기료하고 그 당시 계산을 했는데 의미 없는 계산이지만 해봤는데 0.0000000 뭐 1달러 뭐 이렇다 뭐 이런 계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문턱을 어떻게 넘겼을까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는 펑키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펑키들이 합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신물질이니까 새로운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신기술이라고 생각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시민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일탈을 꿈꾸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천재라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위 문화를 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마약과 뭐 이런 거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잘못 알려졌어요. 마약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걸로 알려져 가지고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게 된 거는 마약할 줄 알고 마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약 세계에 이게 화폐가 될 줄 알고 그 젊은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은 거죠. 10,000개씩 20,000개씩 사 모은 거죠. 어디선가 수요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달러를 넘어버린 겁니다.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은 1달러가 넘는 게 사건일까요? 10만 달러가 넘는 게 살 거니까요. 네.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넘으면 뭐 전 세계 신문에 다 일면에 나올 거기 때문에 10만 달러가 넘는 날이 1억이 넘는 날이 사건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1달러가 넘은 게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코인이 넘어야 될 문턱은 확산과 가치의 그 기란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것은 연역적으로 수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하나의 우연이지만 필연적인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비트코인이 했던 거죠. 어떤 코인도 재현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우주의 빅뱅처럼 비트코인만 실현했고 나머지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모든 코인들은 이 문턱을 그냥 비트코인 덕분에 넘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사건 덕분에 그냥 넘는 겁니다. 어떤 코인도 비트코인처럼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문턱을 확산이 돼가면서도 가치를 갖는 문턱을
스스로 넘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고 유니크한 거죠. 같은 말이네요, 세 개 다. 어쨌건 네, 여기서 이제 저의 아이디어가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겪었던 이 통찰을 얻고 나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는 또 언제 될지 모르는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저녁에 아마 전기채굴은 축복이다라는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그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요 눌러주셔서 머글들한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비트코인 진영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 무기가 되지 않을까, 지적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